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마치 일본의 90년대 초 버블 붕괴 직전 겪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은행들은 줄줄이 대출을 중단하고 시장은 얼어붙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번 부동산으로 나라까지 가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지금 빚이 너무 많습니다. 다들 부채 무서운 줄 모르고 대출을 마구대구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리도 안 올리고 부채로 부동산 거품을 키우면서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둔촌주공 미분양 났을 때 정부는 대출을 해주지 말고 빠르게 구조조정했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퍼부어서 지금까지 부동산 거품을 지탱해왔지만 이제는 그 대출에 물줄기가 완전히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이 막힌 만큼 부동산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부동산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여러분의 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 후원도 진실을 전하는데 힘이 됩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은행들은 줄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11월 22일부터 대면 접수 중단하고 24일부터는 비대면 대출도 아예 막았습니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전면 중단했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대출 총량제 때문에 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이미 연간 목표에서 33% 초과해서 대출을 받았기에 대출을 연말에 중단시켰습니다. 내년 초에 대출이 약간 풀릴 수 있지만 올해 이미 30% 넘게 초과했기 때문에 대출이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주담대 금리 상단이 드디어 7%를 돌파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인 K뱅크 기준 변동형 금리가 최대 7% 중반을 넘었는데요. 5대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도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원인은 지난 시간에 말했기에 여기서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은 과거 2022년 정상화 때처럼 급격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21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입니다. 녹색은 변동금리이고 빨간색은 고정금리입니다. 2020년 2%대의 금리가 2023년에 5%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략 2배가 뛰었습니다. 2022년 주담대 금리가 그래프처럼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정상화되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최대한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5%만 되어도 영끌들은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겼습니다. 즉 얼마 버틸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물량을 던지지 못하면은 갭투기꾼과 영끌들은 2022년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영끌과 투기꾼들에게 얼마나 타격이 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같이 금리가 계속 올라서 7%를 유지하게 되면은 영끌들은 월급의 60%를 은행에 바쳐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70%를 모두 받았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주담대만 계산한 수치로 신용대출을 포함하고 편법으로 우회한 대출까지 모두 포함한다면은 더욱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사실상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022년은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지원이 나올 것이다. 조금만 버티자. 이런 심리가 영끌과 투기꾼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영끌 치어리더 교수들도 나와서 오르는 곳은 오른다. 이런 선동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출을 계속 차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끌과 투기꾼들에게 앞으로 기댈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담대 금리가 7%가 아니라 최소 8%를 돌파할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가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 지표를 안 보더라도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인데요. 최근 주유소 갈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저는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1,400원대에서 순식간에 1,6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기름값이 2,000원 될 듯 합니다. 기름값 오르면은 모든 물가가 다 같이 오릅니다. 대출이 없는 사람들도 고물가로 힘든 상황입니다.
영끌들은 이자도 폭등하고 물가도 폭등하고 더욱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곧 진짜 겨울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난방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면은 올해는 아예 난방을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정도입니다. 올 겨울이 정말 추울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대출이 중단되자 11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1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불과 1000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하지만 2000건이 조금 넘는 거래량이 등록될 듯 합니다. 부동산 매수가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팔고 나가려 해도 살 사람이 사라진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이자도 못 내면 갈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바로 경매입니다. 앞으로는 경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매도 안 팔리면은 결국은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작된 대출 중단 사태는 모든 버블 붕괴의 시작 신호입니다. 특히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겪었던 버블 붕괴와 거의 동일한 수순입니다.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을 정도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도 똑같이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의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부동산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인식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블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드시 붕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대출을 중단한 만큼 버블은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만 그 속도가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게다가 오르는 지역은 오른다 희망 고문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냉정하게 말하면은 영끌로 들어간 동네는 다시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영끌 동네부터 경매가 쏟아지고 그 파장은 천천히 모든 지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할 때 대출도 자산이다, 레버리지로 빠르게 부자 되자는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으로 대출은 그냥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법인입니다. 대출 받는 이유가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받거나 대출 상품에 보험을 가입시키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고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악랄하지만 대출 받고 법인은 파산시키고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범한 개인은 법인을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은 파산시키면 끝나지만 개인은 빚이 자손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금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부동산을 사라 이렇게 선동하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정 비율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현금이 쓰레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쓰레기 저에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이 중단되고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처럼 고통스러운 부동산 정상화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